회사에서는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 기분이 당연히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유로워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남말 듣는 거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무식하게 붙여버리면 사람들 감정을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좀 굉장히 거부감 드는 제목을 붙인 거는 이게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를 잘 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조건에서도 티꾼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종을 강요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최대한 인내했고 최대한 참았고 또 같이 해나가는 동반자로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사이는, 회사와 여러분 사이는 명령과 복종 관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티쿤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때 큰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구 기업은 굉장히 구성원들에게 자유를 보장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안 다녀봤고 여러분도 안 다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주워들은 얘기를 갖고 서구 기업은 굉장히 자율적일 것 같고 부하의 의견을 존중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사는 부당한 지시를 안 할 것 같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이성적으로 활동하지를 못해요. 저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갖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한국인들은 뭐라 그럴까, 문화적 열등감이 굉장히 심해요. 실제로 뭐 지배도 많이 받았고 또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아주 세계에서도 주변국이잖아요. 그래서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무지 강하고 중국, 일본, 한국 모두 서구 문화에 대해서 엄청난 열등감이 있습니다. 심할 정도로 열등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비하도 무지 강해요. 자기 비하가 강하다 보니까 서구 문화에 대한 왜곡된 그 동경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 잘 나간다는 아마존 평균 근속 연수가 2년이에요. 2년에 다 떠난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자율적인데 왜 떠나겠어요? 노동 강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기로 악명 높은 데가 아마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뭘 볼까요? 구글을 보는 거예요. 애플을 보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는 여건이 좋겠죠. 돈 많은데 먹을 거 뭐 직원들한테 아침 와서 뭐든 먹을 수 있게 해주겠죠. 그거 뭐 몇 푼 들겠어요. 돈이 넘쳐나면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개의 미국 기업들은 악명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 스티브 잡스가 사이코패스라는 거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사이코패스예요. 걔는 진짜 말 한마디로 다 해고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회사 다니고 싶으세요? 그런 회사가 좋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앨런 머스크 나왔죠? 진짜 자기하고 12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비서도 그냥 말 한마디로 해고시키는 거예요. 이게 서구에서는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해고를 말 한마디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작용이 생겨요. 어떤 작용이냐?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요. 뭐 서양 사람들은 회사에 나와서는 휴대폰도 끄고 너도 그렇게 살고 싶으냐? 그렇게 살게 해줄까?
자기는 싫겠지. 근데 왜 그 짓을 하겠어요? 서양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자기 개인적 업무를 하지도 않고 철저히 휴대폰까지 끄면서 일하고 싶겠어요? 안 하면 한마디로 해고 당하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덕분에 어쨌든 캐나다 12일 갔다 왔잖아요. 정말 살기 좋더라고요. 정말 살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문제에 관심이 무지 많아서 이제 계속 가이드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초청한 사람이 캐나다 캘거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출석 교인만 700명이에요. 한국에서도 700명 교회면 무지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는 분 집에서 이제 기거를 했었는데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가이드나 그 목사님이나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캐나다 사람들은 절대로 교통 위반 안 한대요. 할 생각을 안 한대요. 착해서 그래요? 아니 우회전 할 때 좌회전 하면은 벌금이 기본 20만 원인데 왜 위반을 하냐고요. 음주운전 하면은 1차 음주운전 위반하면 2천만 원이래요. 벌금만. 아니 술 갖다 먹여도 안 먹을 것 같아. 2천만 원 어떻게 내냐고. 그럼 두 번째 그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고 경찰서에 가서 임대를 해야 돼요. 음주 측정기를. 이 음주 측정기는 뭐냐면 차 운전석에 부착을 해요. 그리고 훅 불어서 알코올기가 나오면은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려서 이제 불었어. 그럼 한 5시간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2시간마다 시동이 꺼져요. 이걸 안 불면. 웃기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캐나다 사람, 미국 사람 다 똑같아.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고 있으면 눕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 속성이란 말이에요. 캐나다 사람들 거기 가니까 땅이 얼마나 넓겠어요. 뭐 무슨 저는 근데 하여간 어디 갔는지 기억은 전혀 못해요. 그냥 따라만 갔기 때문에 전혀 기억을 못해. 어디 간지 딱 하나만 기억해. 아 로키 산맥 갔었다는 건 기억하는데 무슨 빅토리아 공원이라는데 뭐 거기가 뭐 모든 곳이 공원이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누워 있더라고. 서양 사람들은 잔디밭에 그냥 눕잖아요. 한국 사람은 잔디밭에 절대 그냥 안 눕잖아요. 그죠? 뭐 깔고 눕지. 이 사람들은 막 누워. 그래서 야 진짜 목가적이잖아요. 보기 좋고. 근데 걸어가 봤더니 난 진짜 절대로 안 눕겠어. 개똥이 진짜 천지야. 잔디밭에 개 다 데리고 다니는데 개 치우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벌금 안 내니까. 개똥 막 늘어났어. 거리 깨끗하다고요? 식당 앞에 가보면 담배꽁초 천지야. 그거는 뭐 별로 세게 벌금 안 무나 봐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하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 식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문화적 편견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 진짜 안 하잖아요. 뭐 한국 사람은 어떻고 일본 사람은 어떻고 이런 얘기 진짜 안 해요. 왜냐? 난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냉정하게 객관적 현실만 보면 생각나눔 쓰세요 하면 일본 직원들은 써요. 근데 한국 직원들은 죽으라고 안 쓰잖아요. 일본 직원이 더 훌륭해서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기질이 서로 다른 것뿐이고 문화 차이일 뿐이라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쓰라면 어떨 것 같아요? 무조건 써요. 왜냐?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유럽이라는 지도를 놓고 보세요. 모든 나라가 다 작은 나라로 흩어져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수천 년을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전쟁을 하면서 맨날 뭐 100년 전쟁, 30년 전쟁, 뭐 너 죽고 나 죽고 이게 일상이었어요. 일상. 일본이 왜 규율이 강한지 아세요? 일본에서 전쟁이 끝났던 건 1600년이에요. 1600년. 한국은 1392년 전쟁이 전쟁도 없었지. 뭐 이성계가 그 조선을
건국했을 때 무슨 전쟁다운 전쟁을 했어요? 전쟁은 삼국시대 이후에는 조선에는 전쟁이 없었다고. 근데 일본은 전쟁으로 100년을 보낸 나라잖아요. 이 나라에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본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써도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얘가 지금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서로 모른다니까. 그리고 오늘 내 친구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내일 얘가 얘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이 별로 똑같으면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복종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진짜 복종을 잘해요.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일화들이 많아요. 자, 전쟁으로 날이 뜨고 해가 지는 이런 나라에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돌격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단 전체가 몰살한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얘기냐면 1500년대에도 전쟁으로 점령한 지역의 주민 600만 명을 죽이는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유럽이었다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는 성 뺏기면은 성주들 다 자살하잖아요. 배 가르고. 그런데 성주가 죽는 판에 너 돌격 앞으로 안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얘만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죽여버리는 거죠. 군복이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장군이 명령을 내렸어요. 전 진지에 있는 병사들한테. 돌격! 하니까 병사들이 진짜 거짓말 아니라 매 하면서 양울음 소리를 내고 돌격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스스로. 네가 명령 내렸으니까 내가 가. 근데 안 가면 어떡할 건데? 안 가도 다 죽는 거고. 나가면 혹시라도 살 수가 있어. 안 가면 무조건 죽어요. 그렇지만 나가면 혹시 총알이 비껴나갈 수 있잖아요. 포로라도 되는 게 유리하다니까요. 인간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은 그 어떤 조직도 개인을 자유롭게 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두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할 때 사실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조직은 지시와 명령 그리고 복종 이 관계라는 걸 오해를 하기 때문에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 갔더니 사장이 지 멋대로래. 원래 지 멋대로라니까요. 여러분도 지 멋대로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 여러분 들으세요? 진짜 듣게 만들려면은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글을 써야지만 여러분이 들으신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여러분 얘기 못 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저는 제 뜻대로 해석하지 여러분 뜻대로 절대 해석 못 해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 존재라고 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비난한 적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든 그걸 갖고 비난하진 않아요. 왜냐? 그건 그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좀 해줬으면 하고 부탁하는 거지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똑같은 관계니까. 근데 비난해요. 회사는 이렇고. 근데 회사를 비난할 때 가장 먼저 책임져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왜일까요? 그런 회사를 택한 거예요. 정말. 아니 면접 볼 때 기회 다 줬잖아. 물어보라고. 궁금한 거 없으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도 안 물어보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 회사는 이런 것도 문제고 저런 것도 문제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담의 철칙입니다. 상담의 철칙. 내가 왜 그런 배우자를 만났을까를 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너 때문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만 없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왜 그 배우자를 선택했을까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의 약점을 보지 못하는 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다 싫어하는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좋아했던 거라니까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누가 너 결혼 안 하면 죽으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죠? 너 그 배우자랑 결혼 안 하면 너 진짜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래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근데 왜 내가 그걸 선택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있다는 거죠.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봤을 땐 제가 분명히 잘못했어. 내가 봐도 잘못했어. 그래도 상담하러 가면은 그 사람 문제가 아니거든. 너가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를 생각해 봐. 정말 기절할 노릇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아, 정말 내가 왜 이 선택을 한 거지? 내가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비난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여러분도 회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이해했을 때 우리가 제가 이제 회사에서는 복종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비난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말이죠. 볼 수 있는 것도 안 보게 돼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CEO가 왔다 갔다 해서 티쿤은 안 될 거래요. 세상에 티쿤처럼 일관되게 10년 이상을 월경 전상 직판 지원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걸 관철시킨 회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냐고요. 중간에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죠. 그 다음에 실패도 많이 했죠. 이거 이전에 와 도대체 저 회사는 어떻게 10년을 굶으면서 이걸 했냐. 이렇게 보면 전혀 다른 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내쳤대요. 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다 그런 거라니까요.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똑같이 내친 거예요. 회사를 버린 거예요.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종입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회사에 충성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회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간 사람들은 내쳐졌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너무 잘 내보낸 거예요. 나간 사람들은 내가 버렸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친 거라고. 이 회사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버린 거여야 된다고요. 근데 쟤들이 사람을 함부로 했대. 얼마나 종로로서 하는 거예요. 정신세계 자체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죠. 능력에 비해 조직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해서 아니 그냥 내두라니까 그냥 나는 나대로 살 건데 왜 네가 그 얘기를 하냐고. 다 이게 뭐냐면 자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하고 여러분하고는 대등한 존재라는 거죠. 이 정도 그래프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성장 속도예요. 그죠? 그런데도 티쿤이 발전하지 않을 거라고 보게 되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열등감이 생기면 이런 현상을 보고도 잘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조직에선 자유는 없어요. 어느 조직에서도 자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지시, 명령, 상사의 지시, 명령에는 그냥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기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티쿤만큼 계획 구성원들에게 자유롭게 해주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나가보시면 알 거예요. 바깥 추워요. 티쿤은 진짜 뭐 회사 다니면서 생각나는 것만 잘 쓰면 별로 간섭 안 하잖아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여러분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 안 한다고요.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에요. 이곳은.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한 것처럼
계속 전 얘기해도 오해를 자꾸 하니까 좀 많이 이제 힘이 드는데, 지시하고 명령하고 여러분은 복종하시라 그러는데 제가 지시하고 명령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복종해야 되는 게 서로의 관계라는 걸 이해하면서도 끊임없이 설득하고 대화하고 교육하고 토론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원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나가려고 노력하니까 같이 합시다. 그다음에 생각나면 진짜 써주셔야 돼요. 아, 제가 뭐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 좋아하면 생각나면 안 썼지? 신말사 한 장? 신말사 3번 썼으니까 연봉 삭감? 이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저한테 저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 절대 저항 못 해요. 왜냐하면 불법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간부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대등하잖아요. 또 서로 부족해요. 저도 엉망진창이고 여러분도 엉망진창이니까 나를 보면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권력 행사해요. 나 너하고 헤어질 거야.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 그렇지만 최종 순간까지는 인내해야 되는 거죠. 같이 잘하자. 정말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정말 입 아파 죽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원 쓰려고 보면 옛날에 다 써놓은 거야. 그래서 그때 거 이렇게 보면요. 문장도 똑같을 때도 있어요. 하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나면 쓰자. 맨날 얘기해. 근데 또 얘기해. 제일 편한 거는 안 써서 이제 표 만들잖아요. 부장들이. 이 사람 3번 안 썼네? 퇴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계속 같이 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만 본질에서는 회사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다. 이건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지만 본질을 잊어먹어서 안 된다. 이럴 때 우리가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싫은 사람은요, 회사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 회사 차리라고. 회사에 들어와서 왜 그런 행동을 하냐고. 제가 창업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체 규율 속에서 어긋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할 때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세요. 회사에 휘둘리지 마세요. 선택하셔요. 회사를 바꾸거나 여러분이 바뀌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저한테 적극적 제안을 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이 회사잖아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꿈과 철학을 위해서 회사 이렇게 합시다. 제안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제안은 하나도 하지 않고 뒤에 가서 뭐 회사가 이렇다 저렇다. 제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서로 피곤해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고,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회사에 입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를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짜 마지못해 가는 회사가 아니라 진짜 내 꿈과 철학을 실현시키는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끄셔요? 네.